안녕하세요. 조금 색다른 직업을 가진 40대 여성입니다. 20살 때부터 도배, 필름, 바닥 시공까지 배우면서 일해왔는데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남자 기술자들에게 무시도 많이 받고 희롱과 모욕도 많이 당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직업 때문에 막말하고 무시하는 건 비단 현장 남자들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인간들과 엮인 이야기가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입니다. 많이 재밌을 테니 꼭 들어주세요. 늘 지저분한 작업복을 입고 출퇴근하며 일하다 보니 절 여자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20대에는 머리가 길어서 여자인 줄 알고 온갖 모욕과 희롱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쇼컷에 모자를 쓰고 다녀서 대화를 나누기 전까지는 거의 다 남자로 보더라고요. 아무튼 20년간 도배, 장판, 필름, 입주 청소까지 일을 마스터하며 열심히 기술공으로 일했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여자들이 도전하러 많이들 오는데 점심 먹으러 갔다가 집으로 도망치는 일도 있고 화장실 간다고 하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도 했답니다. 그만큼 힘이 들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만 절실함이 있는 몇몇 여자 후배들은 제 밑에서 일을 잘 배우고 있네요. 39이 되던 때까지 선머슴 같은 저에게 남자는 없었어요. 제가 거울을 봐도 누가 여자로 볼 것이며 좋아할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 사무실에 도배와 필름 의뢰가 들어와서 저와 후배들은 시공을 하러 갔어요. 제가 긴 팔을 쭉쭉 뻗으며 쉽게 일을 하자 사무실에 있던 직장인 하나가 저에게 관심을 가지더군요. 우와, 실력이 보통이 아니네요. 여자분이 남자분들보다 훨씬 더 기술력이 뛰어난데요? 고객님 고맙습니다. 기술력이 좋다는 말보다 여자로 알아봐줘서 완전 고맙네요. 평소엔 다들 절 남자로 보거든요. 어딜 봐서요? 누가 봐도 예쁜 기술자신데요. 전 기술자님이 들어오실 때 웬 천사가 오시나 했다니까요. 헐, 진심이에요? 제가 40이 되도록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고객님이 립 서비스가 보통이 아니네요. 아니, 전 진심이에요. 못 믿겠어요? 그럼 저랑 데이트합시다.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합니다. 그는 저에게 명함을 내밀었고 일 끝나면 저와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더군요. 관심을 받는 게 기분 좋기도 했고 절 예쁘다고 칭찬해주는 사람을 앞으로 볼 일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땀에 절은 제 모습이 끝까지 예쁘고 매력이 있다고 했고 일하는 모습이 진짜 멋있고 아름다워 보인다고 엄청나게 띄워줬죠. 그날 이후로 자주 연락이 왔고 만남이 이뤄지고 나서 그 남자 고객과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제가 모태솔로까진 아니지만 오랜만에 연애를 하다 보니 매우 어색했어요. 이와 손을 잡는 것도 쑥스러웠고 늦은 밤까지 데이트를 하고 숙박업소에 들어가 같이 밤을 보내는 것 역시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했답니다. 남자친구가 몇 달 동안 제가 마음을 열기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해서 스킨십을 좀 늦게 하게 됐네요. 2년의 연애를 하고 나서야 그이와 불타는 사랑을 나눌 수 있었고 마음까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울메이트가 됐죠. 나이 40이 넘어서 결혼이 급해진 저와 남자친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친정 부모님은 이제야 제가 남자를 만나 시집을 가게 됐다며 그이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며 결혼 취소하지 말고 꼭 데려가라고 유머러스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됐는데 시어머니와 시동생 둘이 절 보는 게 곱지 않았습니다. 쇼컷에 옷을 차려입긴 했지만 근육젤인데다 손에 굳은 살이 많아서 여자답지 않다고 보신 거죠. 예비 시어머니는 절 처음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야, 여자야 남자야? 무슨 이런 머슴 같은 애를 데리고 왔냐? 엄마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겉은 건강해 보이고 마음은 예쁘고 여리여리한 사람이에요. 참, 살다 이렇게 덩치 큰 여자는 처음 보네. 아가씨, 나이가 몇이야? 41살이에요. 아이고, 많기도 하네. 내 아들보다 1살 어리네. 하는 일은 뭐고? 도배, 필름, 장판 시공하고 있어요. 입주 청소도 하고 있고요. 뭐? 그건 노가다 아니야? 못 배운 남자들이 하는 허드렛 일 아니냐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2030 세대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가 됐든 노가다꾼이라는 거잖아. 내 아들은 회사의 수장인데 노가다꾼인 아가씨랑 결혼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제가 하는 일에 색안경을 쓰고 보시는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말씀에 상처를 받진 않았어요. 예비 남편이 중간에서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자랑스러운지 대변해줬고, 시어머니는 당신 생각만 하시며 노가다꾼이 며느리로 들어오는 건 싫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헤어져야 하나 싶어 인사를 드리고 고민에 빠졌는데 예비 남편이 결혼을 강행하겠다고 해서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이가 고집불통으로 정평이 나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는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불쾌한 말을 많이 하셨는데 친정 부모님이 잘 참아주셨고 결혼을 시어머니랑 하는 것이 아니니 인성 바른 남편만 믿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백년가약을 맺었고 신혼집을 되도록 시댁과 멀리 있는 곳에 잡았어요. 이건 역시 남편이 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준 거죠. 1년 동안 제 할 일을 아주 열심히 하며 더 크게 성장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시동생 둘이 1달 차이로 결혼을 한다고 해서 시댁에 자주 모였어요. 동서될 사람들을 만났는데 둘째 동서는 승무원이었고 막내 동서는 빼어난 미모로 화장품 공구를 진행하는 프리랜서였습니다. 저까지 며느리가 나란히 앉았는데 누가 봐도 제가 얼굴이 많이 딸렸어요. 동서들에게 질투는 아니어도 부러운 마음이 크게 작용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대놓고 망신을 주더군요. 이야, 꽃 같은 며느리들에 노가다꾼이 끼어있으니 이게 무슨 조합인지 모르겠다. 진짜 비교가 심하게 된다. 야, 큰애, 너도 좀 꾸미고 성형이라도 좀 해라. 어머님,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성형이라뇨. 그리고 제 몸은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에요. 옷도 나름 예쁜 거 입었고요. 제 말에 시모와 동서들이 키득거리며 웃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아랫사람인 동서들이 웃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동서들, 웃겨? 형님, 그러면 안 웃겨요? 뒷모습만 보면 형님은 남자 등판이라고요. 맞아요. 손만 봐도 공사판 아저씨 같단 말이에요. 여자 손이 이렇게까지 무식해 보이는 건 처음이라고요. 이것들이 지금 뭐라는 거야?
자네들 내가 윗사람인 거 몰라? 혼 좀 나볼래? 동서들이 선을 넘는 것 같아 한 소리 했더니 둘 다 입을 가리고 침묵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또 한 소리를 했습니다. 야, 틀린 말도 아니고 웃자고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오바를 하고 그러냐? 너 성격까지 뭐가 난 거니? 마음에 안 든다 하니까 인성머리까지 그 모양인 거야? 어머님, 인성을 따지면 동서들한테 문제가 있죠. 사람 앞에 두고 놀려먹는 거 들으셨잖아요. 에이, 너야말로 사람 민망하게 왜 면박을 주고 그러냐? 우리 예쁜 며느리들이 기가 죽었잖아. 야, 밥 다 먹었으니까 네가 치워라. 이제 동서들도 한 식구니까 같이 치워야죠. 동서들 뭐해? 그랬더니 시모가 세게 째려보며 저에게 혼자 하라고 호통치더군요. 결국 동서들이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혼자 시댁일을 다 했어요. 몇 달 뒤에 동서들이 한 식구가 되고 나서 시댁에 모였길래 일을 좀 시키려고 했더니 또 시어머니가 나서더군요. 야, 그거 얼마나 된다고 애들을 시키냐? 네가 혼자서 해. 너 노가다꾼이니까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일 거 아니야? 어머님, 자꾸 이러시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저도 존중을 해주세요. 존중 같은 소리 하네. 노가다 하는 너를 며느리로 받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라. 그리고 내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으니 시댁에 충성해야 할 거 아니냐? 둘째, 셋째 며느리는 얼굴도 예쁘고 손도 고와서 괜히 집안일 시켜서 손 망가지게 하지 말아라. 네가 혼자 알아서 해. 그 순간 동서들의 얼굴을 봤더니 키득거리며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이대로 가만히 둘 순 없어서 식사를 모두 깨끗이 치우고 설거지한 뒤에 동서들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동서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한 식구가 됐고 내가 윗사람이면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지. 시어머니가 하지 말란다고 했다고 가만히 앉아서 주는 밥만 얻어먹으면 돼? 여긴 시댁이야. 그리고 나도 똑같은 며느리라고. 형님, 이렇게 따로 불러서 갈구시는 거 보니까 진짜 무식해 보여요. 못 배운 티가 팍팍 난다고요. 노가다꾼들은 이런 게 아무렇지 않을지 몰라도 저흰 이런 취급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형님. 노가다 뛰는 형님과 저흰 차원이 다르다고요.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 형님은 그냥 일 시키고 부려먹으려고 며느리로 들였다고 했어요. 저희한텐 형님을 무시해도 상관없다고 가르쳤다고요. 이것들이 말로 해도 못 알아듣네. 내가 무식하다고? 동서들이야말로 사람을 우습게 보고 인신공격하는 거 크게 문제 있어. 무식한 건 내가 아니라 자네들이라고? 형님, 저희 명문대 4년제 나왔어요. 형님은 고졸이라면서요. 근데 저희한테 무식하다고요? 이거 참 어이가 없네요. 나이 많고 손윗동서라고 참고 들어주려는데 기분 나빠서 더는 못 들어주겠네요. 형님, 시댁에서 어머님이 왕이고요. 우린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는 자식들이라고요. 이것들이 진짜! 거의 손이 올라갈 뻔했는데 겨우 참았고 다시 처음부터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크게 들렸는지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저에게 쓴소리를 하더군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감히 내 며느리들을 집합시켜서 갈구는 거야? 야, 여기가 노가다 판인 줄 알아? 어디서 무식하고 천박하게 내 며느리들을 구박하고 못살게 굴어? 어머님, 그게 아니라 기본 예의를 지키자는 조언하는 중이었어요. 니깎게 무슨 조언이야? 못 배운 게 명문대 출신 애들한테 무슨 조언을 하겠다고. 집어치우고 넌 내 집 청소랑 빨래나 좀 해라. 우리 며느리들은 나랑 같이 외출 좀 다녀올 테니까. 어머님, 저만 남아서 집을 치우라고요? 왜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거참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좀 해라. 넌 같은 말을 꼭 2번씩 하게 만들더라. 진짜 못 배워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구나. 아무튼 내 집이 어질러졌으니 깨끗하게 치워놔. 시어머니는 제가 다음 대답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동서들을 데리고 사라지셨습니다. 어이가 없어 남편에게 말했더니 자기가 따로 말하겠다고 하더니 시댁 청소는 때려치우고 그냥 집에 가자고 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어김없이 전화가 와서 왜 그냥 집에 갔느냐고 핸드폰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에 남편이 전화를 빼앗더니 시어머니한테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이 아니었으면 진짜 폭발해서 시댁으로 찾아가 동서들을 박살내고 시어머니와 대판 싸울 뻔했습니다. 그렇게 참고 넘어갔고 며칠 뒤 쉬는 일요일이 와서 늘어지게 잠을 자던 중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 혼자 시댁에 와서 뭐 좀 받아가라고 하셨죠. 반찬을 주시려나 보다 싶어 차를 끌고 가서 시댁에 들어갔더니 저에게 집안일을 시키더군요. 그 자리엔 동서들도 있었습니다. 야, 노가다꾼. 우리 셋이 쇼핑하고 놀다 올 테니까 넌 내 집 좀 치워놔라. 내가 요즘 허리랑 무릎이 안 좋아서 집안일을 하지 못했어.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제 직업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저라는 존재가 싫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야 둘 다지. 야, 노가다.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싹 치워놔라. 내가 집에 왔을 때 반짝거리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 어머님, 이런 식으로 절 불러서 부려먹는 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절 노가다꾼이라고 부르시고 잡일이라는 잡일은 저한테 다 시키잖아요. 막말로 이 집 팥줄부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참 말이 많네. 무식한 노가다꾼이라 매번 2번씩 말하게 만드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다. 야, 노가다꾼. 너 내가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키는 일 똑바로 해야 하는 거야. 내 큰아들을 너한테 준 게 아까워서 매번 화가 난다고. 아, 야야. 지금도 네 얼굴 보니까 부하같이 민다. 깨끗하게 살림해놓고 가라. 지난번처럼 그냥 가버리면 가만 안 둔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절 막대할 때마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화도 심하게 났어요. 옆에서 비웃는 동서들 역시 제 오장육부를 뒤집었죠. 그냥 집에 갈까 하다가 괜히 일만 더 커질 것 같으니 그냥 시댁 살림을 치워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시모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를 것 같아 그냥 여자들끼리 뭉쳐서 놀다가 오는 길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뭐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났는데 어느새 전 해탈을 했는지 군소리 안 하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나마 쉬는 날에만 불렀으니 다행이긴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안의 벽지와 장판, 전등과 몰딩까지 새로 하고 싶다고 절 부르셨어요. 샤시까지 새로 바꾸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이 오래돼서 그런지 기분 전환할 겸 네가 좀 고쳐봐라. 벽지랑 장판이 오래되긴 했죠. 그럼 견적서 뽑아서 드릴게요. 견적서? 네, 어머님. 시공하려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금액을 맞춰봐야죠. 돈을 받고 해주겠다 이거냐? 어머님, 이 집 다 고치려면 기술자들 여럿이 필요하고 재료값도 많이 들어가요. 그걸 어떻게 공짜로 해드려요? 아, 그러냐? 내가 몰랐구나. 그럼 네가 알아서 견적 내고 공사도 시행해봐라.
떨떠름한 대답을 듣긴 했지만 설마 공사비를 안 주겠나 싶어 열심히 견적을 냈고 같이 일할 기술자들에게 연락을 돌려 공사한 날짜를 맞췄습니다. 나흘 정도 걸린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동서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시겠다며 집을 비워주셨어요. 저를 여행에 데려가지 않는 것이 서운한 건 아니었지만 셋이서 깔깔 웃으며 떠나는 걸 보니 짜증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좋은 재료만 써서 샤시, 방충망, 장판, 도배, 전등, 필름, 몰딩까지 정말 힘들게 공사했습니다.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하게 시공했죠. 제가 어머님께 드린 시공 견적서는 1,000,000원이었고 그 돈을 빨리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비용 입금해주세요. 일해주신 분들께 입금해드려야 해요. 뭐 1,000,000원? 야, 장난하냐? 공 하나를 더 붙여서 바가지 씌우려는 거지? 네? 어머님, 자재값만 수백만 원이에요. 그리고 제 인건비를 뺀 거예요. 다른 집이었다면 못해도 1,500만 원을 받았을 거라고요. 웃기고 있네. 야, 나한테 그런 돈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어머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를 막 부려먹는 건 이해하지만 다른 기술자들에게 줘야 할 돈은 어머님한테 받아야겠어요. 아이씨고, 이게 꼴랑 집 좀 고쳐줬다고 생색을 내네. 야, 너한테 제대로 받은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돈을 주겠냐? 예단해줬다고 생각하고 돈 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짐을 옮겨가며 힘들게 공사를 다 했더니 한 푼도 주지 못하겠다니. 아무리 시어머니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끝까지 돈을 받아내려고 매일 전화해서 요구했는데 계속 배째라고 나오셨습니다. 결국 기술자들의 페이를 제 사비로 입금해드렸고 자재비도 모두 제가 부담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일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욕 들어먹고 돈까지 못 받는 경우는 처음이었네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자기 돈을 저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남편 통장을 제가 관리하고 있었으니 그럴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이는 저에게 굉장히 미안해했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따지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시댁에 식구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놈의 시댁은 왜 이렇게 자주 모이는지 불편하고 싫은데 억지로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제가 밥을 차렸고 남편이 옆에서 도와줬죠. 시동생들과 동서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다 차리고 식사를 하던 도중 동서들이 제가 인테리어한 집안을 평가하더군요. 형님, 노가다꾼이 맞긴 한가 봐요. 아주 깔끔하게 잘 됐네요. 그러게요, 형님. 실력 있으세요.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말이 맞긴 한가 봐요. 동서들, 말 좀 가려가면서 하지. 조심해. 형님도 참. 우리가 형님이 편하고 좋아서 하는 말이잖아요. 예민하게 굴긴. 전 한기로 흘리고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이 집 인테리어가 마음에 드니? 우리 며느리들이 좋다고 하니 정말 그런가 보네. 굼벵이가 구르는 재주가 있겠어? 야, 노가다꾼. 재주 부린 김에 네 시동생들 집도 새로 고쳐줘라. 형님, 정말 저희들 집도 좀 해주세요. 어머님한테 공짜로 해주셨으니 우리한테도 공짜로 해주시는 거죠? 저는 기가 막혀서 피식 웃었습니다. 동서대, 말 같은 소리래. 인테리어가 한두 푼 들어가는 줄 알아? 뭐 원하면 돈 드릴게요. 대신 가족이니까 절반만 받으세요. 우리가 형님한테 일감 주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해주세요.
동서, 나 아주 바쁜 사람이야. 자네들 아니어도 일이 무수히 많이 들어와서 하루도 못 쉴 만큼 바쁘다고. 그리고 반값에 해달라고? 이 도둑년들아. 업자들한테 그런 소리 했다간 니들 쌍욕 먹어. 헐, 형님 자만심 장난 아니네요. 그깟 노가다가 뭐라고? 그럼 우리가 돈 다 줄 테니까 와서 해줘요. 돈 주고 형님한테 갑질하면 재밌을 것 같네. 됐거든? 동서, 제발 좀 그 입 좀 다물어. 내가 해탈해서 니들한테 뭐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니까 그만 좀 긁어대라.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밥숟가락을 던지더군요. 이모식한 노가다꾼이 어디 예쁜 내 며느리들한테 충고짓거리야? 야, 이깟 도배 좀 해줬다고 그렇게 생색이냐? 그리고 한 식구끼리 공짜로 반값에 해줄 수도 있는 거지 치사하게 거절하냐?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숟가락 집어 던지신 거예요? 그래, 이 노가다녀나! 젓가락도 던져주랴? 옛다, 이 천박한 노가다녀나! 수저에 이어 젓가락을 집어 던졌고 밥그릇까지 던지더군요. 거기서 화를 참을 수 없던 저는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소리가 나며 그릇이 깨지고 반찬이 바닥에 범벅이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네요, 어머님. 동서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 정말 더는 상종하지 못하겠어요. 이게 무식하다 하니까 진짜 무식한 짓을 하네.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거야. 이 멍청한 노가다꾸나.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고 다시 와. 싫은데요. 난 오늘부로 이 집에 오지 않겠습니다. 여보, 당신 봐서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한 짓이 심하다 생각이 들면 이혼해 줄게. 여보, 아니야. 잘했어. 아주 잘했다고. 당신이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엎어버렸을 거야. 다들 오늘부로 연 끊읍시다. 내 아내를 막대하는 엄마 재수씨들, 그리고 가만히 구경하는 동생놈들 다 똑같아. 이런 인간들이랑은 한 식구를 살 수 없어. 난 내 아내를 선택했고 앞으로 남은 인생 살 테니까 다들 알아서 잘 처먹고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벗어나는 순간 시어머니와 동서들의 욕이 제 귀에 들렸답니다. 어머님, 형님 진짜 엄청 무식하네요. 누가 감히 시댁에서 밥상을 엎어요? 그러게요, 어머님. 저런 며느리가 집안에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나을 테니 이번 기회에 연 끊어버리세요.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젓가락을 저에게 던지며 작별 인사를 하더군요. 세상에, 너처럼 천박하고 무식하며 아나무인인 년은 처음 봤다. 네가 내 아들하고 결혼한 것도 억울한데 감히 내 아들이 천륜을 끊겠다는 말까지 하게 해? 어머님, 제 남편 말 못 들었어요? 이가 밥상 엎어버릴 수도 있었다잖아요. 그게 다 너한테 옮은 거잖아. 무식함이 옮았단 말이야. 야, 큰아들, 너 그대로 나가면 가만 안 둔다. 넌 들어오고 저 노가다년만 나가라고 해. 이에 남편은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요. 내 아내가 이 집의 몸종이에요? 파출부 취급하고 인격 목욕하는 거 더는 못 참아요. 우리 둘은 나갈 테니 다신 연락하지도 맙시다. 그렇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줘서 시댁을 나오며 아주 조금 시원했어요. 그이는 연신 미안하다 사과를 하며 지난 날을 잊어달라고 했어요. 여보, 내가 중간에서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해. 당신이 욕먹고 무시당하는 걸 제대로 해결 못해서 이렇게까지 된 거야.
모두 못난 내 탓이야. 미안해. 무슨 소리야. 당신은 충분히 중간에서 화도 많이 내주고 경고도 많이 했어. 그런데도 어머님이랑 동서들이 변하지 않은 거라고. 아니,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아무튼 난 이제부터 시댁에 못 가겠어. 나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내 아내에게 그렇게 막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만 보는 게 100번 낫겠어. 나 당신한테 이혼당하고 싶지 않아. 우리 둘이 한평생 같이 살아야 하잖아. 앞으로 아이도 가지고 일도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말이야. 같이 할 게 많으니까 과거는 잊어버리고 좋은 생각만 하면서 지내줬으면 좋겠어. 그래, 나 정신력 강하니까 금방 잊을 거야. 우리 좀 더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자. 아니, 분명히 성공할 테니까 힘내자고. 저희 부부는 그날 이후 임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건강하고 잘생긴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의무적이라도 시댁에 소식은 전해야 할 것 같다며 혼자 말을 전하러 다녀왔습니다. 시댁 다녀왔어? 뭐라고들 해? 문전박대 당했어? 아주 웃기지. 그냥 현관 앞에서 당신이 아들 낳았다고 한마디 하고 돌아왔어. 문전박대를 당했어? 마음이 좋지 않네. 나 때문에 당신이 그런 대우 받은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아. 아니야.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잖아. 아들 낳았다고 말만 전하고 올 생각이었으니 문전박대 당한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남편은 시댁의 서운함은커녕 차라리 얼굴을 보지 않고 돌아온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하고 다시 현장으로 뛰어들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주간에 아들을 봐주신다고 해서 남편과 맞벌이로 열심히 일했죠. 돈을 열심히 모아가며 성실하게 아주 잘 살고 있었고 나름 목표했던 일도 이뤘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나 봅니다. 아들이 3살 되던 해에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동생 하나가 남편에게 연락해 다 같이 밥 한번 먹자고 하더군요. 그이는 제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여보, 식구들이 갑자기 우리가 보고 싶다네. 갑자기? 왜? 무슨 일로?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다들 뭐하고 사는지 모르고 있었으니 뭐 때문에 보자는 건지 모르겠네. 그냥 거절하고 말아버릴까? 그래도 일단 만나는 보자. 밖에서 만나는 거니까. 뭐 잠깐 대화 나누다가 아니다 싶으면 일어나서 돌아오면 되잖아. 당신 괜찮겠어? 그럼 내가 보통 멘탈이야? 가서 무슨 말하는지 드러나 보자고. 그리하여 남편과 약속한 날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한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아주 비싼 장어집이었어요. 둘째 동서가 먼저 저희 부부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안 본 사이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이게 얼마만이야. 한 3년 넘었죠? 동서, 오바가 심하네. 그래도 무시하는 것보다 인사를 해주는 게 낫긴 하네. 그래, 반가워. 오랜만이고. 다들 잘 지내셨어요? 저희 부부가 자리에 앉자 종업원이 주문을 받으러 왔고 장어를 굽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눈치를 잠시 보다가 이내 말문을 열었습니다. 큰아들, 너희 돈 좀 벌었지? 갑자기 돈 이야기를 하시네요. 엄마, 우릴 부른 게 혹시 돈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너희 부부가 자식 낳고 잘 산다고 해서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 그런데 때마침
우리 식구들 사정이 안 좋은 거지. 남편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지냈길래 다들 친절하게 변하신 건지. 돈 문제가 얼마나 생겼길래 이러시는 건진 모르겠네요. 동생들 둘은 회사 잘 다니고 있을 테고 재수 씨들은 승무원에다가 화장품 팔고 있을 텐데요. 무슨 도박이라도 한 거예요? 아이, 도박이라니 우리가 그런 무식한 짓을 하겠냐. 도박 같은 건 못 배우고 노가다나 뛰는 것들이 하는 거지. 듣는 노가다꾼인 제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 그 노가다꾼이라는 말은 취소하마. 아무튼 우리 사정이 좀 급하다. 둘째 셋째 아들이 사업하겠다고 일을 접고 며느리들 일도 그만두게 했어. 퇴직금까지 싹 쓸어서 대박 내겠다고 해서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2년 만에 망해버렸어. 물론 내 자식들이 못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시대를 잘못 타서 그런 게지. 그러니까 시동생들 사업하겠다고 다 일을 때려치우고 돈을 대주려고 퇴직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시어머니가 빚 이야기를 말하더군요. 애들 빚이 각각 1억씩 생겼어. 그리고 나는 애들 사업에 보탬이 되려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갚지 못하고 있어. 경매를 하겠다고 하는구나. 돈이 아주 급한 상황이다. 니들이 한 5억만 좀 빌려주면 될 것 같은데 어떠냐? 남편은 입을 다물더니 발언권을 저에게 주겠다고 눈짓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 남편도 회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전 알다시피 노가다꾼이고요. 모아둔 돈이 있어도 무식하고 천박한 노가다꾼의 돈을 받고 싶으세요? 얘야, 노가다꾼이라고 한 건 내가 미안하다. 그땐 그냥 네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기도 했고 겉모습도 마음에 안 들어서 막대했던 것 같구나.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큰애야, 내가 사과할 테니 돈 좀 빌려줘라. 싫은데요. 절 부려먹고 막대한 걸 생각해보세요. 제가 돈을 빌려줄 거라 생각이 들겠어요? 동서들이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그걸 다 없는 일로 치고 돈을 주겠냐고요? 정말 웃기는 집안이네. 돈 없고 아쉬울 때가 오니까 우릴 부른 거네. 저기 어머님, 동서들, 서방님들, 지금 엄청 추해요. 무식하게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제가 따끔하게 말하며 거절했더니 식구들 인상이 구겨지더군요. 야, 넌 그깟 돈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그런 식으로 말하냐? 동서들의 주둥이도 가만히 있질 못했습니다. 어머님, 노가다꾼이 돈이 있겠어요? 없으니까 저렇게 포민을 잡고 따지는 거죠. 그리고 아주버님도 회사에서 나왔다잖아요. 맞아요. 사이즈를 보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 같아 보여요. 애초에 노가다꾼한테 돈을 빌리러 오는 게 아니었어요. 역시나 인간들은 쉽게 변하지 않나 봅니다. 다 구워진 장어를 내려다본 시몬은 한 점 먹더니 저희 부부에게 그만 꺼지라고 하더군요. 야, 니들 돈 없지? 에이, 애초에 니들한테 기대를 한 내가 바보다. 노가다꾼과 회사에서 잘린 것한테 뭘 바라겠냐? 야, 이 비싼 장어는 우리가 먹을 테니 니들은 그냥 꺼져라. 네, 어머님. 그럼 빚 해결은 잘 해보세요. 여보, 일어나자. 역시 괜히 나온 것 같네. 엄마,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제 아내를 무시하는 걸 보니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참놈들이 뭐라는 거야? 야, 니들이 사정해도 내가 만나주지 않을 거야.
내가 널 다시 부르는 일 따윈 다시 없을 거라고. 노가다꾼 형님, 평생 노가다나 뛰면서 바닥 인생이나 사세요. 아니 그렇게 살아라, 이 등신 같은 무식한 년아. 저는 한 방 먹이려다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식당 대표님이 달려와서 저에게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이 대표님, 강령하셨습니까? 아이 사장님, 인사가 그게 뭐예요? 너무 깍듯하게 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아닙니다, 이 정도는 해야죠. 저희 식당 인테리어 잘해주신 데다 테이블도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셨잖아요. 그리고 대표님이 임대료를 깎아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장어집 사장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제가 그 10층 상가 건물주였고 인테리어 시공도 저렴하게 해준 업체 대표였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도 제가 운영하는 회사를 같이 해보려고 나온 것이었죠. 한 달에 임대료만 수천만 원을 받았고 시공일로 월 매출 10억을 달성하는 대표가 바로 저였습니다. 장어집 사장님은 허리를 굽힌 채 계속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표님, 저희 부부가 어려웠는데 많은 걸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여기 테이블 음식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사장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퍼지면 금방 망해요.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 장어 한 점도 안 먹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계산할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제 능력이 어떠한지 제대로 들은 시댁 식구들은 바로 제 팔을 잡더군요. 큰아가, 흥분해서 일어나지 말고 앉거라. 우리 오랜만에 같이 밥 먹는 건데 벌써 가면 서운하지. 형님, 전 오늘 형님 봤을 때 엄청 멋있게 보였어요. 역시나 성공하신 분이었군요. 이 건물의 주인이라니. 와, 대단하세요. 동서들, 어머님, 왜 갑자기 태도가 변하시죠? 조금 전까지 노가다년이라고 욕을 했는데 까먹으셨나? 아유 큰아가, 우리가 요즘 복잡해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어. 우리가 한 말을 한 귀로 흘려듣거라. 어서 앉아서 이 장어 맛 좀 봐라. 입에서 살살 녹아. 저 여기 단골이라 안 먹어도 맛은 알아요. 아유 그렇겠지. 여기 건물 주인이니 못 먹어본 게 있겠냐. 큰아가, 너 능력이 그 정도로 좋았는지 몰랐는데 어떻게 살아온 거니? 그냥 매달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어머님이랑 동서들이 말하는 노가다꾼으로 매달 1,000만 원 이상 벌면서 20년 넘게 일했더니 돈이 꽤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으로 재테크도 하고 주식도 하면서 재산 늘렸고요. 건물은 여기 말고 다른 데도 하나 더 있어요. 오메, 우리 큰아가가 보통이 아니었네. 에이, 왜 그러세요? 저 노가다꾼이잖아요. 아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했다. 너한테 그런 말 한 거 모두 사과한다. 사과요? 그걸 받아줘야 하나요? 아니, 사과 받으면 돈 빌려달라고 하실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 근데 큰아가, 우리가 지금 정말 급하고 절실한 순간이야. 네 시동생들은 신용불량자라서 어디 가서 취직도 못해. 저 두 놈은 지금 배달 알바 뛰고 있고, 네 동서들은 공장에서 알바하고 있다. 고생들이 많구나. 근데 어머님은 뭐 하세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거라면서요. 무슨 일이라도 하고 있는 거죠? 나?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일을 하겠니? 받아주는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그래서 그냥 경매 넘어가면 원룸에서 지낼 생각이었어.
다 정해 놓으셨구나. 그럼 원룸에서 잘 지내시면 되겠네요. 다른 식구들은 알바 열심히 해서 빚 갚으시면 되고. 사과든 뭐든 안 받을 테니까 그만들 돌아가세요. 여보, 우리 그만 일어날까? 그래. 오후에 미팅이 있어. 신축 아파트 실내 공사를 우리한테 맡긴다고 해서 견적 내고 협상해야지. 아, 거기? 수십억 매출 나오겠네. 어머님, 동서들 들었지? 우리가 이렇게 바빠서 오래 못 있겠네. 그만 알아서들 잘 살고 다음엔 보지 맙시다. 제가 차갑게 사과를 받지 않고 돌아서자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받아줄 거냐고 묻더군요. 그나가, 그 상처가 깊었다면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아주고 돈을 빌려주겠니? 네가 쌓인 게 많으면 우리 얼굴에 딱이라도 날리거라. 물론 난 제외하고 네가 극도로 싫어하는 네 동서들 후드려 패주렴. 어머님, 무식하게 손찌검을 하라뇨. 난 무식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렇지. 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러니 건물주도 되고 수십억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 아니겠냐?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좀 도와주거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일단 다들 여기 바닥에 무릎부터 꿇으세요. 제가 당한 수모의 100분의 1이라도 느껴보세요. 어서요. 제 말에 다들 쭈뼛거리며 가만히 있더군요. 그래서 등을 보이고 떠나려는데 시어머니가 제 다리를 붙잡으며 무릎을 꿇었어요. 아니다, 꿇었다. 다들 큰애 앞에 무릎 꿇어라. 형님, 저도 꿇었어요. 저도요, 형님. 형수님, 저희 다 꿇었습니다. 이제 뭘 하면 풀리시겠어요? 그럼 두 손을 싹싹 빌어보세요. 저한테 했던 행동들 모두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손바닥에 시뻘개지도록 빌란 말이에요. 그러자 모든 걸 내려놓은 시댁 식구들은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하듯이 싹싹 빌더군요. 그 사이 저와 남편은 테이블에 앉아 장어를 먹기 시작했어요. 장어가 7마리나 되네요. 우리가 이거 다 먹을 때까지 빌어보세요. 그럼 제 마음이 풀릴지도 모르니까요. 그래, 얼마든지 그렇게 하마. 다들 열심히 빌어. 남편과 저는 소주까지 주문해서 장어를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어서 일어날 힘이 없었죠. 시댁 식구들은 창피함을 무릅쓰고 계속 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장어집 사장님한테 종이 여러 장과 볼펜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자, 차용증부터 쓰도록 하죠. 저에게 돈을 빌렸다는 증거를 남겨두고 매달 받아낼 겁니다. 큰아가, 차용증을 쓰라고? 돈도 많은데 꼭 그래야겠냐? 싫으시면 다 때려치우시든지요. 아니다, 쓰마. 암 써야지. 그리고 다들 돈 벌 능력이 안 되는 거 맞죠? 서방님들이랑 동서들은 앞으로 내 밑에서 일을 하도록 하세요. 월급의 절반을 매달 저한테 갚으시면 됩니다. 그러자 동서들이 너무하는 게 아니냐고 하길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든가. 이자도 못 갚는 주제에 자존심 챙기니? 형님, 아무리 그래도 저희한테 노가다를 띠라뇨. 그래,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뭔가 착각한 모양인데. 내가 갑이지 니들이 갑이 아니야. 상황은 바뀌었다고. 아니에요, 형님. 할게요. 하면 되잖아요. 그럼 저희 식구들 빚을 먼저 갚아주시는 거죠? 경매로 집을 잃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줄게.
몸으로 때워서 갚아 나가면 돼. 큰아가, 그럼 난 그냥 갚아주는 거지? 난 노가다 그거 못한다. 당연히 노가다 시키지 않죠. 근데 제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세요. 역시 어머님도 매달 빚을 저에게 갚아 나아가면 됩니다. 뭐? 파출부? 어머님이 절 그렇게 부려먹었으니 저도 한번 부려먹어보려고요. 싫으면 지금 쓴 차용증이랑 각서 다 찢어버리고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지금 가릴 처지가 아니니 할 거야. 너희 집 파출부를 하마. 네, 그럼 다 됐으니 지장 찍고 끝냅시다. 서방님들이랑 동서들은 내일 새벽 6시에 작업복 입고 요 앞 사거리로 나와. 우리 팀장님이 데리고 일하는데 데려가 줄 거야. 아, 거기 사람들 다들 한 성격 하니까 버티기 힘들 수도 있어. 뭐 때려치우고 싶으면 그렇게 해. 대신 난 소송에서 빌려준 돈 받아내면 되니까. 형님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 그런 걱정은 마세요. 형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각오할 테니 빨리 대출부터 갚아주세요. 좋아요. 다들 내일부터 빡세게 일해봅시다. 어머님도 살림 대충 하면 바로 소송 들어갑니다. 알았다. 큰아가 열심히 할게. 결국 시댁 식구들은 저와 남편의 도움으로 빚을 갚고 신용이 풀렸습니다. 경매도 풀려서 집을 잃지 않았죠. 그런데 일이 엄청나게 고되다 보니 시동생 부부들은 하루하루 말라갔습니다. 형님, 너무 힘들어요. 좀 쉬었다가 하면 안 돼요? 쉬어. 네, 그럴게요. 제가 현장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둘째 동서가 힘들다고 편하게 앉으며 휴식을 취하자 현장 팀장님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이, 거기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들 뼈 빠지게 일하는데 혼자 쉬는 거야? 아줌마 택시비 줄 테니까 꺼져요. 아이, 집에 가라고. 네? 아니에요, 팀장님. 잠깐 무릎이 아파서 핀 거예요. 다시 일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짓 하면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대표님, 그렇게 해도 되죠? 팀장님, 여기서 지휘관은 제가 아니라 팀장님이에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 말을 들은 동서는 눈시울을 붉히며 억지로 일어나서 일을 하더군요. 동서들은 실수가 잦아서 욕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이 아줌마가 진짜 무식하니. 자르고 붙이는 것도 못해요? 어릴 때 학교에서 색종이 오리고 붙이는 거 안 해봤어? 팀장님, 손재주가 없어서 그런 걸 어떡해요? 꼭 무식한 것들이 손재주가 없다는 소리라지. 안 되겠어. 무식한 두 아줌마는 쓰레기나 치우고 있어. 전 구경하면서 깔깔 웃었습니다. 시동생 부부들은 그렇게 현장에서 맨날 욕을 먹어가며 일을 했습니다. 한편 제가 집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살림을 하고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집안 꼴이 이게 뭐예요? 내가 빚 갚아줬는데 이거밖에 못해요? 내가 출근했을 때랑 달라진 게 없네? 큰아가, 오늘은 내가 머리가 아파서 제대로 못했구나. 그러셨어요? 그럼 푹 쉬세요. 정말? 지금 퇴근해도 되냐? 네. 내일부터는 우리 아들 육아까지 전담하셔야 하니까 충분한 휴식하고 오세요. 뭐? 육아? 나더러 손자를 키우라고? 왜요? 싫어요? 이것도 일의 일부인데 싫다고 하시면 그냥 영원히 퇴근하세요. 아니다. 할게. 하면 될 거 아니니. 그래요. 내일부터 몇 배가 힘들어질 테니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겁니다. 시어머니까지 제대로 부려먹으면서 지냈더니 사는 게 아주 재밌더라고요.
2년 동안 몸으로 때운 시동생 부부들은 월급의 절반을 저에게 상환해서 빚을 다 갚았어요. 시어머니 역시 저에게 갑질을 당하며 힘들게 파출부로 일했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자리에 불러 장어를 대접했어요. 2년 동안 고생했어요. 부릴 대로 실컷 부리고 욕도 많이 먹게 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해요. 동서들 힘 많이 들었지? 형님 아니에요. 저희 일이 재밌어서 계속하고 싶어요. 맞아요, 형님. 이제부턴 돈 벌어서 모으고 싶어요. 이만한 월급 받는 직장은 찾아보기 힘들다고요. 나더러 노가다꾼이라고 그렇게 조롱하더니 스스로 노가다꾼을 선택하겠다고? 노가다꾼이라고 놀린 건 정말 죄송해요, 형님. 저희 식구들 모두 형님 밑에서 계속 일하게 해주세요. 그래, 그럼 더 사악하고 무서운 팀장님이랑 묶어줄게. 잘 버텨봐. 욕먹는 건 늘상 있는 일이라 참을만 해요, 형님. 어느새 꾼이 다 되어 계속 시공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파출부 그만해도 좋다고 말하니 계속 하겠다고 하셨어요. 큰아가, 내가 요즘 살림도 살림이지만 우리 손자가 크는 걸 보니 너무 재밌다. 나 계속 파출부로 일하게 해주렴. 우리 손자에게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다. 아, 그래요? 뭐 그렇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대신 전보다 더 열심히 해주셔야 해요. 제가 까탈스럽게 갑질하고 뭐라 해도 참으셔야 하고요. 그럼 얼마든지 편하게 대해라. 내가 예전에 너에게 한 짓이 있으니 얼마든지 달게 들으마. 우와, 우리 시댁 식구들이 다들 딴 사람이 되셨네요. 그럼 장어나 실컷 먹읍시다. 다들 술잔 채웠죠? 건배! 건배! 형님 고맙습니다. 형수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모질게 굴었던 것 이상으로 많은 욕을 먹으며 계속해서 일을 배우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굳은 일을 시켜도 군소리하지 않고 집안일을 깨끗하게 잘하셨고 육아도 엄청 잘해주셨죠. 이렇게 생활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는 갑의 위치에 있고 식구들은 을의 입장에서 고생하며 돈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손절을 할까 하다가 옆에 두고 부려먹고 막말을 돌려주니 이만한 복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마음이 많이 풀려서 전보다 덜 욕하고 있네요. 글을 쓰는 지금도 동서들은 저에게 굽실거리며 알아서 밥상 차려오고 있답니다. 제 사이다 복수 어떠셨나요? 그냥 연 끊는 것보다 나은 것 같으시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고 재단하고 판단하는 인간들에게 욕먹고 자존심이 꺾인 분들이 계시다면 저 같은 복수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서 꼭 되돌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